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월요일에 또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네. 육아와 건강에 대한 최신 정보, 정말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오늘 보시면요. 머리가 좋아지는 비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핫 이슈! 게임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지능을 높여준다는 이유로 각종 두뇌 훈련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지능까지 높일 수 있다니 아이도 부모도 귀가 솔깃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근 뜻밖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의 랜달 앵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55명의 학생들에게 20일간 두뇌 훈련 게임과 유사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력과 지능을 측정한 결과 기억력은 좋아졌지만 지능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실험은 상당히 의미가 큰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력이 높아진 그룹도 실제로 머리를 활용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이 있는 유동지능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문은 기억력과 지능은 키와 몸무게의 관계와 비슷하며 키가 큰다고 똑같이 몸무게가 늘지 않는 것과 같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반드시 지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두뇌 훈련 게임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의견이 이제 분분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우리 어머님들 실망이 좀 크시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이 사실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거 하면 지능이 높아진다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니까, 성적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사주게 되는데 말이죠. 네. 네. 그런데요, 이 기억력과 지능은 뭐 키와 몸무게의 관계와 같다. 참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키가 네. 뭐 큰다고 해서 몸무게도 비례해서 쭉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이 지능이나 기억력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억력과 지능 그리고 공부와의 관계, 그 비밀을 벗겨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초등학교 1학년 승우. 승우는 지금 게임 중인데요. 바로 두뇌 훈련 게임입니다. 승우를 위해 엄마가 150개의 두뇌 훈련 게임이 들어있는 칩을 구입한 건 3년 전. TV에서 선전을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 친구들이 저기 아이들한테 이거 사줬더니 좀 효과 봤다는 애들도 있다고 그래서 사주게 됐어요. 두뇌 쪽이 좋다고 하니까 특히 더 하게 됐어요. 처음엔 어려워하더니 이젠 제법 잘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주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네. 하다가 실증을 내더라고요. 뭐 한 달 정도는 막 재밌다고 하더니 그 이후에는 아예 이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막 요구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그 게임을. 두뇌 훈련 게임. 써본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글쎄요, 근데 뭐 다른 게임보다는 좀 유익하지 않을까요? 머리를 쓰는 게임이라 교육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일반 게임이랑 비슷해요. 최근에는 게임뿐 아니라 각종 두뇌 훈련 방법을 이용해 아이들의 뇌를 깨우고 지능을 높여준다는 학원들까지 속속 등장했으니 이쯤에서 기억력과 지능에 대해 확실히 알고 넘어가 볼까요? 지능은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분류법이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으로 나누는 방법인데요. 결정지능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유동지능은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억력은? 기억력은 주의력, 시운동 협응 능력 등과 같이 기초적인 인지 능력에 해당되는데요. 좋은 두뇌는 한쪽 기둥은 감정 조절 능력, 또 다른 쪽 기둥은 주의력, 기억력, 시운동 협응 능력 같은 기초적인
인지 기능의 그 토대 위에 전두엽 실행 기능이라는 것이 아주 튼튼하게 잘 발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전두엽 실행 기능이라는 것은 계획하기, 조직화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또 점검하기, 유연하게 생각하기, 그리고 작업 기억 능력, 요것들을 말하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골고루 발달할 때 그것이 정말 좋은 두뇌인 것입니다. 정말 지능이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만 좋아지는 기초 인지 기능의 발달이 아니라 전두엽의 실행 기능 같은 것들이 모두 발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기억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25개월 이전의 아이는 거울을 보여줘도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주일 전 서랍 안에 넣어둔 인형도 기억하지 못하죠. 하지만 25개월이 넘으면 아이들은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 서랍 안에 넣어둔 인형도 당연히 기억해내고요. 거기 있었구나! 이때부터 뇌는 엄청난 발달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뇌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기억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무엇을 익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답형 또 암기형 공부를 하고 그것을 주입식으로 배워서 공부할 때는 그러했는데요. 요즘에 들어서는 시험의 출제 경향도 좀 더 깊은 이해와 응용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또 현실 세계에 와서는 지식의 암기보다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결정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작업 기억 능력인데요. 작업 기억 능력이란 여러 가지 정보를 머릿속에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경험과 학습의 산물인 결정지능은 공부를 하면 증가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푸는 능력인 유동지능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 미시건 대학의 수잔 제기 연구팀은 두뇌 훈련을 통해 작업 기억 능력을 높여 유동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N백 게임. N번 이전이라는 뜻의 이 게임은 줄지어 나오는 그림이나 소리를 기억하면서 2백이면 두 번째 이전의 것을, 3백이면 세 번째 이전 것을 기억해 비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죠? 물론 이 N백 게임이 진짜 유동지능을 향상시켜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나뉩니다. N백 테스트는 평균 보통 사람보다는 주의력과 기억력이 많이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지능지수에 유독 신경을 쓰는 것은 아마 공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능지수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그 나이 또래와 비교한 평균적인 능력의 등수일 뿐입니다. 심지어 지능지수는 평균이 100이 되도록 주기적으로 재조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능지수가 높으면 공부를 잘할 것이고 지능지수가 낮으면 공부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보다 더 빨리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빨리 문제를 풀고 또 그로 인해 자신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능이 높으면 성적이 우수할 거라고 하지만 해외의 연구들에 보면은 지능 지수가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갖는 게 15 내지 25%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75%는 성적과 관련 없는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나머지 75% 정도는 학습 동기, 학습 습관, 정서적 안정, 경험, 특성에 맞는 교사 등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뇌 발달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한 게임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실제 생활 속에서 머리를 자꾸 써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실례로 좋은 활동이 여행 계획 같은 것 또는 시장에 장 보는 것 같은 계획을 실제로 세워보고 그대로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
과장된 광고나 주변의 이야기에 너무 현혹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